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1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일단 제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세히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본질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시세가 나오는 본질은 앞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세에 반영되는 데서 시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세가 결정이 되는 데는 앞에 좋아지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좋아지는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에 먼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반영을 했을 때 가격이 부담스러워지는 가격이 오겠죠. 그때는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종의 방정식 풀입니다. 1 더하기 x는 10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몇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왜? 주가의 고가와 저가는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뭐 특정하게 어느 정도 있다.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이걸 차트로도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100% 확인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는 사야 된다. 이런 기준치를 정확히 수치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고가 이후에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 이 구간에서는 하한가가 나온 날입니다. 장중에. 그리고 나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죠. 이 내용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드렸나요? 주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선반영의 시작점은 신고가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니까. 그런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 신고가 이후에는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 나와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었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필요한 게 있다. 그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가격, 그리고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입니다. 즉,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에 대한 이 부담 요인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키고요. 반대로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치면서 그 가격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 신고가 달성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상승을 시키죠. 그래서 68,300원이에요. 밑을 봤더니 시작점이 10,000원인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6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 오케이. 만약에 정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고가에서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디서 했나요? 신성 델타테크에서 합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만약에 모른다면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의 수익은 가능하지만 절대 이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가의 고가를 알고 저가를 알아서 매수할까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이제 주가가 시작하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고가에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이 부분만 파악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급락 나올 수 있다.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적다. 그래, 뭐 지금 고가 돌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 여기서 한 10에서 한 15%그 정도만 딱 포기하자. 왜? 고가 돌파하면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준다. 그게 눌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기다렸던 급락이죠. 그쵸? 시간외에서도 빠졌어요. 시간외에서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하는 구간을 잡아야 돼. 이거 제가 계속 9월달 내내 이야기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시장은요 무조건 지금 하락세를 모두 채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추가 하락이 오늘 나오면서 뭐 8% 9%씩 이렇게 빠지던데 에코프로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똥탕을 튀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니까. 밑에서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가격은 먼저 반영을 했는데 고가에서 찍어 누른다고 한들 올라오는 실적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없지. 그런데 대략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50% 정도는 빠집니다. 근데 벌써 80만 원대 한 중후반 정도까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차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길게 가져가죠. 근데 에코프로를 보면서 신성 델타테크를 딱 대입시키면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잘 들으세요.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한번 보시면 여기 우리는 23년도의 결과를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등락 구간만 딱 펼쳐놓고 보면 여기 2020년도죠. 2020년도의 상황을 딱 보세요. 이 상황에서 10,000원입니다. 여기까지 15만 원까지 상승을 시켰죠. 15배 올랐죠. 근데 이상하게 23년도 올해
10만 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150만 원까지 15배 올랐죠. 그쵸? 이게 왜 같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죠. 에코프로가 받는 프리미엄이 딱 이 정도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 15만 원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21년 말이에요. 그런데 15만 원 고가를 형성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이 정도까지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다. 확인해 봅니다. 여기 에코프로의 시세인데 2020년 실적은 600억, 21년도의 실적은 800억, 여기부터 여기까지 15배 상승. 근데 22년도에는 6천억의 실적이 찍혔고 23년도에는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셔야 될 건 23년도에 22년도 결산 실적이 나오죠. 1월과 2월. 이걸 확인하고 프리미엄을 정확히 15배만큼 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산업군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주는 게 다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이 변화 요인이 잡히기 시작했냐면, 자, 에코프로 상용화 단계를 언제부터 밟았나요? 2017년이에요. 그 내용 한번 봅니다. 자, 쭉 보시면 2017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월봉으로, 자, 2017년도에 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테슬라의 모델 S 있죠? S. 비싼 거. 1억 넘는 차량의 모델 S가 2010년, 2011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고가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이때도 에코프로는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조정, 그리고 하방 횡보 몇 년? 1, 2, 3. 그쵸? 고가 확인, 그리고 다시. 여기서 뭐 나왔다? 신고가 나왔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봐야 되죠. 2016년 말에 모델 3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덕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다. 즉, 모델 3가 충분한 상품성을 갖추면서도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가격 인하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품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2016년 말입니다. 그 배터리 아저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던데 아닙니다. 테슬라의 FSD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타보면 다른 차 못 타요. 절대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단순히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전에 신고가가 있다. 그러면 신고가 구간에서는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먼저 선반영하니까. 그런데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 상황에서는 이유가. 그 모멘텀이 뭐였어요? 모델 3. 모델 3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죠. 자, 모델 3에 에코프로의 양극재가 들어가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상용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나서 여기 코로나 만나면서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뭐가 나왔어요? 테슬라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왜 여기서 18년, 19년도에 빠졌을까요?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됐거든. 몇 프로 올랐어? 만 원에서 얼마에 여기 3만 원, 3배 올랐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랐는데도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니까 여기서 빠진 겁니다. 이때 시장 안 좋았잖아. 끼지 마세요. 그러면 올해는 뭐 시장이 굉장히 뭐 좋았나? 에코프로가 좋게 만들었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잘 보세요. 신고가 만들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매물 소화 과정. 그쵸? 그리고 나서 추가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격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가격 부담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실적에 대한 확인. 만약에 안 되면 꿈을 계속해서 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아니, 연구소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것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필요가 없다고요. 가격만 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가격이 이미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오케이, 지금은 고가까지 올라갔을 때 고가 돌파 못한다. 만약에 했을 때는 오케이, 니 해봐. 해면 뭐가 나와요? 매물 소화 과정, 눌림목이 나온다고요. 그때 잡던가. 왜? 고가 돌파를 확인했으니까. 그럼 뭔가 또 있는 겁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리고 이 하방 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많이 보유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가에서는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기다려라, 매수 기회 준다, 잘 잡으면 30% 단기에 땡길 수 있다.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반등 딱 시작하면. 그게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임박해 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가격, 그리고 보유 전략. 왜?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거든. 그리고 심리를 안정시키려면 내가 싸게 잡아야 돼요. 이 고가는 왜 비싸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랐거든. 확인은 뭐가 돼야 돼요? 실적. 아니면 계속한 꿈. 근데 꿈을 심어줬나요? 회사에서? 안 심어줬죠. 그쵸? 그리고 이익의 질은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신성 델타 테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에서 횡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다음 달에 상장하는 신성 ST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8월 달에 6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물려 있는 사람들도 여기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을 한번 줍니다. 근데 그 구간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제 주사위는 굴려졌다. 근데 여기서 얼마에 살래? 60일선에 대놓고 살래? 안 됩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규 여부에 따라서 내가 보유해 갈 수 있는 상황을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면 다른 종목에서도 절대 수익 안 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가격, 그리고 보유 전략, 그리고 오늘 급락 나왔죠? 그쵸? 단기 급락에 대한 이 수급에 대한 충격을 해소하는 과정이 약간 좀 필요합니다. 1주에서 2주 최하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최종 물량이 딱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구간이 딱 들어갔을 때 단기 30% 이상 무조건 먹고 나온다. 왜? 이 구간에서 세력이 있거든. 얘네들 세력이 왜 들어왔겠어요? 돈 벌려고 들어왔죠. 그럼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 못했잖아. 그냥 딱 봐도 나오는구만 뭘. 그렇죠?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용,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급락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외봉으로 떨어진 거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오늘 급락 나왔고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에코프로 관련된 이야기, 신고가 선반영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왜? 주가는 계속해서 이런 구간을 맞춰서 가기 때문입니다. 왜?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력도 몰라요. 그리고 세력들도 무조건 작전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신성 델타테크 또는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매수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힘내라고, 무조건 반등 나오니까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힘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간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험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형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 전지가 아니라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 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 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 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밀을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